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뭐 영하 한 6도, 7도 이상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이더라고요. 제가 그 우연히 그 유튜브들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년이 그 중국 만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춥다고 그럽니다. 만주가 춥고 일본하고 한국이 금년 겨울이 상당히 추울 거다라고 그러는 그 방송을 한다 봤는데 뭐 우리나라 그 정규 방송에서는 금년 겨울이 다른 해보다 뭐 특별히 더 추운 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추울 거다라고 이제 하는 방송을 봤는데 제가 그 북한이 이 혹한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하도 미국 선거 이슈가 크다 보니까 북한 문제가 뭐 거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20년은 북한에게는 정말 그 최악의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 하순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북한이 과연 정말 이 혹독한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우려를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그 미국의 선거가 그냥 뭐 그 부정이 없는데 근데 부정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트럼프가 투정 부리는 걸 알고 있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그 선거 이번 2020년 선거 그 부정선거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하고 있구나 또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아주 춥고 만주가 아주 춥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운 것이죠.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곳이 어디냐? 백두산에서 이제 압록강이 서쪽으로 흐르죠. 서쪽으로 흐르다 이제 평안북도가 조금 올라간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중강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중강진. 그러니까 중강이라는 것은 압록강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중강이죠. 강의 중간이 되는 진이라는 거는 배가 이제 도착하는 데가 중강진이죠. 그래서 정말 제일 추운 곳인데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로 춥더라고요. 오늘 그 서울이 영하 7, 8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늘 최고 기온이 영하 7도더라고요. 중강진은. 그리고 내일 중강진 온도가 최저가 영하 22도 그리고 최고가 영하 4도 그리고 18일 모레는 최고가 영하 4도, 최저가 영하 17도. 우리가 영하 22도, 영하 17도 정도면은 뭐 이것이 얼마나 추운지 정도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추운 날씨 같은데 북한은 정말로 지금 춥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북한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바로 그 중강진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자강도라는 도로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옛날에는 평안북도죠. 근데 지금은 그 중강진 있는 데가 자강도라고 돼 있고 자강도 그리고 양강도 부근에서 최근에 북한에서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이제 많이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북한이 2020년 이 혹한을 잘 넘길 수 있을지 등등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저 책을 소개했던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 니키 헤일리라는 유엔 미국 대사죠. 저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괜찮아하는 그런 그 강요고 그래서 미국의 유엔 대사지만은 장관급 지금 이제 현재 대사는 장관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장관급으로 또 치부도 받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일단은 사임을 하고 그리고 책을 썼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With all due respect 이 책에 읽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자료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가하는데 그 미국이 가한 제재의 90% 정도가 성공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바로 이제 이 책은 뭐 2019년 11월 12일이니까 이제 2019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북한에도 이제 코로나가 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북한을 이제 침입을 했고 그래서 북한은 이 코로나를 차단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뭐 아무래도 그 선진국 발달한 나라보다는 상대가 안 되니까 가장 뭐 원초적인 방법으로 이제 차단을 했습니다. 그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북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월 하순에 뭐 1월 25일 고무렵쯤 됩니다. 북한은 정말 하늘길, 백길, 철길, 뭐 물길, 뭐 모두를 다 그냥 다 그 완전 봉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금년 1, 2월 그 무렵입니다. 니키 헤일리 대사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미 90%가 차단당한 그 북한 경제를 북한이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마는구나. 그래서 저 북한이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이제 한번 몇 개월을 거꾸로 올라가서 한번 반추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4월 달 얘기죠. 데일리 NK라는 그 이제 뭐 북한에 관해서는 아주 상당히 그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 매체에서 금년 4월 8일입니다. 북한군 장교들한테 식량 배급을 향후 6개월간,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개월이니까 이제 9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식량 배급을 3분의 1을 줄이기로 하였다. 그냥 그 영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North Korean military cuts food rations for officers to just 10 days per month. 한 달에 30일인데 30일 중에서 열흘치만, 식량을 열흘치만 주겠다라고 발표했다. 이걸 참 우리말로 하면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십시오. 비록 한시적인 것입니다만은, 예, 이런 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이 상황이 금년 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금년 6월 달에 나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면은 북한 식량난이 악화되고 주민의 굶주림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게 이제 6월 달 얘기입니다. 하긴 장교, 북한에서는 성군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식량은 군인부터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장교가 더 중요한데 이 장교들한테 가는 식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니 일반 신문은 오죽할까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북한에서는 한 300만 명의 굶어 죽은 해를 1994년으로 치는데 2020년이 1994년하고 가장 근접한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제재 때문에 90% 문 닫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벽하게 스스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그러고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4월 달 15일 날 태양절인데 태양절에는 당연히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금수산 궁전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거길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문도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김정은이는 한결같이 저 사람이 진짜가 맞아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쭉 이제 했죠. 5월 1일 날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제 도출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뉴욕 포스트에서 5월 중순에 난 저런 사진을 지우네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병사들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사진이 큽니까? 저 사진이 있는 곳이 바로 저게 그 금수산, 즉 죽은 다음에 모셔놓는 그런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체를 땅에다 묻지 않고 방부 처리해서 이제 모셔놓은 건데, 저곳을 10월 10일 날 북한에 밤 12시에 시가 행진하고 뭐 또 야단 법석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날 저 사진이 움직인 자리를 알았습니다. 저거는 이 건물의 맨 아래층인데 저 사진을 꼭대기 쪽에다가 갖다 붙여놔가지고 밑에 지나가면서는 안 보이고 멀리서는 보게 사진을 옮겨놓은, 그러니까 사진 옮겼다는 그 뉴욕 포스트 기사는 맞은 것이죠. 여러분 그 금년 10월 10일 날 평양 사진입니다. 저쪽 꼭대기에 이렇게 사진 갖다 붙여놓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맨 밑에 있던 것을 꼭대기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갈 때는 안 보이는데 뭐 멀리서 보면 보이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을 옮겨놓는 그런 행동도 했고, 예. 하여간 아무튼 북한은 지금 장교들에게 식량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국강병은 뭐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고 강병도 절대로 이루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금년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좀 이상한 상황들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하겠다라는 식으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얼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그 의문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뭐 다시 한번 그 반출을 해 보겠습니다. 7월 27일 날이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전쟁 휴전일이죠.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전쟁 전승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의 노병들, 뭐 저분들은 지금 다 연세가 80대 중반 후반이 다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마놓고서 김정은이가 뭐 90도 각도로 절도 하고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조일이 일어나기 바로 3, 4일 전에 대한민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그 탈북자가 개성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고 그래가지고 개성 전체를 완벽하게 차단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3, 4일 후에 있던 저 노병대회에서 저 늙은 분들이 얼굴에 마스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년 사진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북한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자위적 핵 억제력, 핵보유 주민 결속 목적으로 7월 27일 날 노병대회를 했다. 근데 그 노병들이 마스크를 한 사람도 차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것 등등 북한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금년 4월 달에 장교들한테 식량을 3분의 1밖에 못 주게 된 것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농사를 잘 져가지고 9월 달, 10월 달에 추수가 잘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쌀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한 것이죠. 6개월이 끝났다면 10월 달부터는 쌀을 줬어야 되는데 여름에 북한이 정말 수해가 보통 수해가 난 정도가 아닙니다. 쌀을 생산 못하게 된 것을 넘어서 북한의 광산, 그러니까 석탄, 북한의 석탄이 이제 흔하죠. 북한의 그 석탄 광산마저도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8월 이후에 북한이 석탄을 다른 나라에 수출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무렵에 나왔던 사진들 뭐 한두 개 이렇게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년 10월 3일 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거예요. 북한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경제 타격이 앞으로 10년은 갈 것이다. 이건 뭡니까? 경제 타격이 10년을 간다 치면은 뭐 거의 끝났다라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북한이 8월 달부터 정제유 수입이 전달 대비 90%나 급감하였다. 북한처럼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는 전부 기름을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그걸 정제해가지고 기름으로 쓰는데 정제유 수입이 급감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파탄이 10년은 더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북한이 이제 거의 붕괴 직전까지 도달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10일 날 김정은이 나와서 뭐 울먹거렸다라고 그러고 이제 뭐 그 연설문 발표하는 그 장면입니다. 발표하다 울먹거리고, 그런데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저 뭐 동영상 다 이제 살펴보면서 목소리가 틀린다, 이렇게 뭐 동영상하고 입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다 뭐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함이 없는 정말 그 신종국가의 왕이니까 이건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가짜 하나님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뭐 눈물까지 보이는 그런 그 이상한 일들이 금년 10월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1월 3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혼란한 와중에 북한 이야기가 그냥 이제 뜸한, 북한 얘기는 국제 정치의 그 큰 사건이 되지 않는 뭐 이런 모습조차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10월 10일 날 북한이 정말 이거는 뭐 사력을 다해서 한 그 쇼 같은데, 이걸 했을 때 이웃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은 북한이 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먹는 것도 없는 나라가 저기 군인들 나와서 몇 시간씩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몇 시간 서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밥들은 먹으면서 저 고생을 하는 거냐는 그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10월 10일 날 북한이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하자마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은 영양결핍 인구가 세계에서 2위인 나라이다. 기아 상태가 아주 심각한 나라인데 저것은 또 뭐하는 일이냐라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저렇게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국민들한테 이런 좋은 무기, 세계에서 제일 큰 ICBM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또 무엇이냐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미국 매체에서 이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일날 뒷부분에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그 ICBM 다른 나라가 날라오는 걸 거의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10월 10일 날 보여준 것은 아마 그 등치로만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중국도, 소련도, 구소련이죠.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ICBM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거를 과시는 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국민들이 영양 상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나라라는. 제가 말이죠. 그것을 이제 쭉 이 앞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에 그 보도가 됐는데 12월 1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5, 6일 일주일 채 안 된 얘기인데 북한군끼리 총을 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그 폭풍군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경수비군단이죠. 그리고 국경경비대라고 해서 이거는 아예 그 임무가 국경경비라는 그런 부대인데 그 두 개의 부대가 양강도 포대리라는 곳에서 충돌해가지고 서로 총격전을 벌였다. 군부대가 정말 그 국경에서 무장하고 있는 군부대가 서로 총격전을 벌였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북중 공격 몽쇄를 위해 투입한 폭풍군단의 군인들이 지난주 양강도 포대리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폭풍군단 군인이 고의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총격을 가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탈북한 분들 또 북한에 관해서 정보가 많은 분들은 이 군인들끼리 그 이권 다툼이 많답니다. 이권 다툼. 그래서 그 이권 다툼 때문에 서로 총도 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4월 1일 이후에 장교들한테도 쌀을 한 달에 열흘분밖에 주지 않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서 달러로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밀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서로 충돌이 생기면 총격전을 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이제 금년 거의 정말 꼴딱거리면서 그 마지막 숨을 쉬어가는데 이거는 군기가 문란해졌다. 그리고 명령 통제 체제가 문란해졌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군이 총을 마음대로 쏘는 것을 컨트롤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로 그 통제 체제가 돼 있냐면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제대로 권력이 확립되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박광자 씨 금강산에 이제 관광 갔다가 죽었죠. 그 쏘라는 명령까지도 김정은 수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체제가 제대로 김정은 체제가 확고부동하게 작동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군인들끼리 서로 쏜다? 이거는 지금 그 상황이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군기 문란 상황, 명령 통제 체제 문란 상황에 도달했다. 그리고 군기 문란 상황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 거 우리끼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와중에 군인들끼리 전투를 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문에 이제 같이 난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사격 훈련하는 북한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근무교대하는 북한 경비대 군인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군인들은 어떤 그 자부심이 있죠. 국경 경비대 그래도 자부심이 있을 거고 그리고 특수부대는 특수부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텐데 그들이 서로 정말 돈 몇 푼에 자기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상황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산이라는 곳은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그 양강도 자강도 그 아주 대단히 추운 데입니다. 그 해산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참 되게 추워 보여요. 그런데 그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모자이크 사진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해산인데 북한과 중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이죠. 거기에 한 마을 살림집 사이에 영생탑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별표 있는 그 탑이 영생탑이래요.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밥은 못 주더라도 국민들의 정신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데 해산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초상화를 바꿔준대요. 초상화를 바꿔주는 거가 금년 여름에 태풍도 불고 그래가지고 집들에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이 집에 이제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는데 이 사진들이 그 뭐 물에 젖기도 하고 습기가 차고 그랬으니까 이제 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제 다 보고서 이제 가서 이제 검사해 보고서 이제 그것이 너무 헐었으면은 새 거로 바꿔주려고 사진을 쭉 준비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사진을 준비했답니다. 하나가 김일성, 하나가 김정일, 그리고 하나가 김종숙에서 이제 김일성의 부인이죠. 그래서 그 3대 영웅이라고 그러는 그 사진을 이제 교체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진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지 다 도난당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5일 날 그 지금 뉴스로 나온 겁니다. 바로 며칠 전 뉴스죠. 예, 전부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위인. 3대 위인이랍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초상화 목금을 다 도난당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 NK의 해산시 당 선전부에서 주민 가정집들에 모셔진 3대 위인들의 초상화 청결 상태를 검열하고 훼손된 사진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새 사진들이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벼랑간 전부 사라져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신속 모독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신속 모독 사건. 사람들이 밥을 굶더라도 올해 태풍으로 주민 집들이 피해를 보면서 습기에 초상화가 손상돼서 몇 달 전부터 그것을 검사하고 바꿔주던 과정을 12월 중으로 초상화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 이건 뭔가가 상당히 그 뒤숭숭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뒤숭숭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사진 바꿔줄 때냐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북한은 이제 그 체제가 국민들을 배불리 먹게 삶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정통성이 나오는 체제가 아닙니다. 신정주의적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금가는 가짜. 그래서 그 유일신 김일성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아들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 뭐 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일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도 매년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달력에 전부 다 그런 사람 집어넣고 그러는 것이죠. 그 작업이 지금 잘 못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뭐 국경의 모든 것들을 겹겹이 차단하고 이 뭐 훔친 사람을 찾아내겠다라고 지금 뭐 야단 법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의 이제 사건이 터지기는 11월 15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다시 그 기사로 나온 것이 12월 14일 오후 무렵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자강도에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중강진이 엄청나게 춥다고 그랬는데 중강진이 지금 자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기차 탈선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600여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수백 명이 군인들이다. 군인들. 통신장교, 연락장교 등 140명이 사망했고 230명 정도가 부상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떠 있습니다. 기차가 어떻게 갔으면은 몇백 명이 600명이나 저 사고가 나겠습니까? 몇 량짜리 기차가 어떻게 가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은 장교들이 연락장교, 통신장교 해가지고 140명이 넘었고 2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것도 뭡니까? 해이죠, 해이. 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군 장교들을 그렇게 많이 태우고 가는 여러분 장교 140명이면은 소위 140명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위면은 소대장 아닙니까? 소대장이면은 약 30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소위가 140명이라 치면은 140 곱하기 30명 정도가 지휘 체계를 잃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보타지로 이렇게 저런 그 엄청난 사고가 난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뭐 부성역과 회천역 사이에서 탈선한 거다. 여러분들이 뭐 지도 보시면은 자강도가 그 뭐 옛날 평안북도의 그 북쪽이 자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회천시라는 건 그 자강도의 약간 남쪽이죠. 거북은 어디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강도 열차 탈선 사건, 그리고 전방부대원들 서로 그 총격 사건, 그리고 해산에 있는 사진 몇백 장 도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지금 북한 사회가 전부 상당히 그 흉흉하다 하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뭐 미국 문제가 하도 시끄럽게 돌아가다 보니까 북한을 잘 이제 그동안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북한의 이 상황을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 몇 가지를 오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연말연시 북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야 다 그 있지도 않은 사건 꾸며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괜히 시간 끌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신문들 보면은 참 그 조금 좀 더 그 신문다운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그 논쟁하다가 야, 그 신문에서 본 거야 그러면은 그 논쟁이 끝날 정도로 신문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단지 소식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정말 명쾌하게 알려주는 그런 그 평가의 기준도 제공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신문들이 지금 그런 임무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미국 신문도 이제 일부 신문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미국 텍사스주에서 텍사스주가 이제 고발을 했죠. 미국 대법원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그 4개 그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라는 식으로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주가 그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해서 자격 문제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걸 기각했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되었다라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별로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2월 14일 날, 이제 또 12월 14일이 선거한 지 41일 되는 날입니다. 그 미국의 절차법에 의하면은, 헌법이 아니라 절차법에 의하면은 선거하고서 41일 되는 날 그 각 주의 그 선거인단이 가서 선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제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또 바이든이 또 이겼다. 바이든이 지금 한두 번 이긴 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바이든이 여러 번 계속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6개 주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 중에서 5개 주에 거기서는 의회가 가서 야, 우리 선거인단은 이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전부 다 공화당을 찍는 선거인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하면은 당선자가 2명이에요. 12월 14일 전까지는 누구도 270표가 안 돼 있다로 됐는데, 지금 6주를 전부 바이든에 합쳐가지고 바이든은 306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주가 의원들이 공화당 쪽에서 자기네들도 선거인단을 보냈기 때문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270석을 훌쩍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1월 5일 날 미국 이제 의회로 가는데, 그때 그 의회 총지휘 사회를 볼 사람이 상원의장인 부통령 펜스입니다. 그때 다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차법 중에 하나가 미국 선거 이후에 45일 이내에 이 선거에 외국이 개입했느냐를 조사해서 발표하게 된 그런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12월 18일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6일이니까 촬영하는 시간이 앞으로 이틀 후인데, 그때 미국 정보국에서 DNI라고 그러죠. 정보국장이, 국가정보국장이 여기에 외세가 개입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인데, 여기에서 무슨 한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또 바이든이 승리 확정 이렇게 나는 것은, 이것은 그 기본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발견하고 읽은 책인데, 존 유라는 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인데 Defender in Chief, Defender in Chief 해가지고 디펜더가 뭡니까? 방어자죠. 그러니까 총사령관, 그러니까 국가를 방어하는, 여기서 이제 헌법을 방어하는 총사령관이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헌법을 마지막으로 수호하는 사람은 대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얘기는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 선거법을 바꾼 것이 펜실베니아 주의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펜실베니아 주 문제가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미 뭐 한 달 전에 한 얘기예요. 11월 7일 날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제가 저 책을 최근에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서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야. 대통령직을 아주 모욕을 했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쓴 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프레지던셜 파워, 대통령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법원에서 텍사스가 부탁한 것을 막은 것은 펜실베니아 주의 모든 절차가 다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 주가 펜실베니아 주의 반칙을 물어서 저걸 무효로 해달라는 그 자격은 없는 것 아니야? 그 정도까지 일단 뭐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여론을 말씀드리라고 그랬는데 미국 국민 중에서 말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46%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 부정은 없었어. 45%입니다. 이게 뉴스맥스라는 그 TV 12월 15일자에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중에서 52%가 트럼프는 끝까지 싸워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 그 언론에 나오듯이 미국 국민들이 도무지 저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들의 52%, the majority of 52% want President Trump to continue to fight to change Washington. 워싱턴을 바꿔놓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이 52%다 이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은 똑같았습니다. 정말 몇십 년 전에 나온 정당론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둘 다 빈병인데 상표만 다르다는 거예요. 상표만 다른 두 개의 빈병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이격이 돼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미국 민주당이 엄청나게 그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 중에서 뭐 정말 3등 안에 드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3등 안에 드는 레디칼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8년 했고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카밀라 해리스가 바로 오바마에 못지않은 그 좌파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또 그쪽으로 지금 결부가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을 하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자유시장 경제가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유시장 경제를 선호한다가 58%,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가 16%. 압도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하면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국은. 그런데 미국 사람은 압도적으로 그 자기 개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58, 사회주의가 16%. 그리고 작은 정부가 좋다, 큰 정부가 좋다. 작은 정부는 뭡니까? 세금을 조금 걷고 그 대신에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큰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리고 나라가 뭐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것이죠. 미국 국민들의 48%가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있고 큰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은 36%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부정부패가 있었느냐? 트럼프 지지자의 80%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 데가 10%입니다.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 16%가 이게 투표 부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사건을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헛개비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75%가 부정이 있었다. 15%는 부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는 41%가 부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사람도 22%가 부정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74%가 부정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19%는 부정이 없어. 그리고 중도 사람들 30%가 부정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인의 53%가 부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37%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의 50%가 부정이 있다. 그리고 42%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흑인의 12%가 부정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55%가 부정이 있었다. 36%는 부정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대답하고 있고 여자의 38%가 부정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전체를 이렇게 색깔로 칠하면 빨간색이 나오는 데가 시골이 많죠. 시골 사람의 55%가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 외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시 이제 서버브에 사는 사람들 46%가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40%가 민주당 쪽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에 많이 살죠.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싸우고 있는 이 법률 투쟁은 국민들이 수십 %가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기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Audit find Michigan County's Dominion voting was rigged to create fraud. 조사를 해보니까 미시간 한 카운티에 있는 도미니언 보팅이 선거 사기를 위해서 조작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나온 것이죠. 68%의 그 에러 확률이 있답니다. 원래는 0.0008% 이상이면 안 되는데 이거는 68%나 에러 확률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나라 언론도 이런 사실을 이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그 미국의 이포크 타임스 같은 데서는 사설로 계엄령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라는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에디토리얼 제목만 읽고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토리얼 사설 At this critical time,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President Trump should take action. 대통령은 액션을 취해야만 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트럼프는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트럼프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선거 사기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자들을 체포해야 한다. 어레스트라고 나왔습니다. 체포해야 한다. 반란법은 트럼프로 하여금 군사력을 사용하고 경합주의 중요한 선거 결과들을 장악할 수 있게 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검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그래도 꽤 인정받는 신문사의 사설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이 상황을 계속 예의를 주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번 다른주와 마찬가지로 전쟁론 6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